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오늘 스티뮬러스 패키지 관련해서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짧게 영상 올립니다. 바로 낸시 펠로시, 척 슈머 상원의원, 민주당의 두 리더죠. 상하원의 리더인데요. 두 명이 공동 이 조인트 스테이트먼트를 발표했습니다. 프레스 릴리스죠. 기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배포하는 보도 자료를 말하는데요. 이걸 공표했다는 거죠. 그 내용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저희 채널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구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라이크 버튼도 바로 부탁드립니다. 주목받는 이유, 이 둘의 조인트 스테이트먼트가 주목받는 이유가 뭐냐. 그동안 특히 낸시 펠로시 의장의 입장, 스티뮬러스 패키지에 대한 입장은 굉장히 확고했었죠. all or nothing 이었었던 거죠. big, 그러니까 피스밀, 조금씩 작은 것들에서 합의를 하고 그 합의의 접점을 넓혀가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패키지를 통과하자, 뭐 이런 것들을 선호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우리가 협상에 있어서 지렛대의 역할을 하는 그런 관점에서건 아니면 정말로 우리에게 지금 시급한 것들이 큰 규모의 지출이건 어떤 이유에서건 지금까지의 입장은 굉장히 확고했었던 건데, 그게 말하자면 히어로스 액트, 5월 달에 통과했던 민주당 하원 주도의 그 히어로스 액트였었죠. 3.2조 달러에 달하는 방대한 그런 지출 아니었었는데요. 이때부터 대선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졌던 입장이었었죠. 그래서 잠깐 과거의 그 흐름을 살펴보면 2.2조 달러까지는 민주당에서 양보를 했지만 그 밑으로는 전혀 내려가지 않았었던 거고, 그게 최종적으로 뭐 1.8조 달러까지 뭐 공화당의 안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통과가 안 됐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던 거고,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뭐 저는 누가 맞다 또는 뭐 낸시 펠로시 의장이 너무 완고해서 안 됐다라던가 그런 식의 평가를 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당의 입장이, 낸시 펠로시가 주장하는 입장이 자당의 의원들로부터도 비판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포지션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고, 그런데 이제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데 있어서 이 조인트 스테이트먼트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은 어떠냐라고 보면, 제가 다른 영상에서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어제 월요일이었었죠. 월요일, 화요일, 뭐 12월 1일이었었는데요. 이때 초당적인, 말하자면 민주당, 공화당의 상원의원 10명이 모여서 또 다른 스티뮬러스 패키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게 대략 한 9천억 불, 9,080억 불 가량으로 구성된 그런 패키지였었고요. 뭐 PPP에 대한 것들, 그리고 연방 실업수당, 연방정부 실업수당 보조에 대한 것,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공화당 대표는 그다지 뭐 마뜩치 않은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 조인트 스테이트먼트의 내용이 나왔다라는 거니까요. 한번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발표한 내용이고요. 그러면 12월 2일이죠. 바로 오늘이었는데요. 이 내용. 특히 뭐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런저런 블라블라 얘기가 나오고요.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되진 않았습니다만, 낸시 펠로시와 슈머 의원이 민주당 대표로서 맥커넬 상원 그 공화당 대표죠. 에게 비밀리에 그들의 어떤 패키지를 제안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오퍼를 제안을 했지만 그와는 별개로 in the spirit of compromise, 그러니까 협상, 그러니까 합의의 정신에 따라 지금 현재 이 제안된 상원의원들이 어저께 제안을 했다 그랬죠. 이 9,800억 불에 달하는 바이파리슨 그 추가의 그 안이 바로 우리가 바로 즉시 협상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으로서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이게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낸시 펠로시 의장은 2.2조 달러에서 꿈쩍도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안된 내용은 9천억, 1조 달러가 채 안 되는 그런 금액이고요. 그래서 여전히 펠로시 의장이 언급하는 것은 추가의 임프루브먼트, 추가의 수정을 제안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good faith negotiation을 통해
동의에 도달할 수 있을 어떤 기준점이 될 것이다라고 본다는 거죠. 굉장히 큰 진전이고요. 그렇다면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여기 들어간 내용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PPP, 중소기업에 대한 PPP 지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 또 그 언임플로이먼트죠. 실업수당에 대한 연방정부 그 보조. 이 내용은 대략 4개월 정도 1인당 300불씩, 일주일에 300불씩 4개월 정도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양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와 같은 실업수당에 대한 부분, 또한 추가로 뭐 주정부,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liability protection, 이거는 공화당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이와 같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반영한 게 지금 바로 12월 1일 날 나온 이 초당적인 협의체들이 제안한 스티뮬러스 패키지인데, 이 내용이 어쩌면 크리스마스 이전에라도 금년 중에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안으로서 보여진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 낸시 펠로시로 대표되는 민주당 지도부가 굉장히 변화된 그런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어떤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느냐, 이에 대해서는 일부 설명이 나옵니다. 지금 백신이 발표가 됐죠. 바로 어제였나요? 그 영국에서 백신에 대한 허가가 파이자 백신에 대한 허가가 났고, 미국에서도 조만간 요 며칠 사이에 허가가 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요. 허가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디스트리뷰션이잖아요. 어떻게 곳곳에 있는 환자들 또는 백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배포할 수 있는가, 이거 역시도 또 다른 문제다 보니까 여기에 충분히 필요한 펀딩을 제공하고자 한다라는 게 이미디어트한 어떤 그 니즈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와 별개로 또 한편으로는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당선인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금 본인이 취임하기 이전에 최대한 스티뮬러스 패키지가 통과되기를 기대하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또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시작점에 지나지 않고 본인 취임 이후에 만약 급하다 그러면 행정명령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 그러면 입법부의 어떤 법안을 제안하는 것을 포함해서 진행하겠다. 스티뮬러스 패키지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앞으로 남은 뭐 12월 또 1월까지를 놓고 봤을 때 더 고집을 부리면서 큰 그림, 큰 패키지를 고집하는 것보다는 작은 선에서 협상을 하고 타결하고, 그게 결국 백신이 디스트리뷰트 되는 데 있어서까지의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네, 이상이 오늘 준비된 낸시 펠로시 의장 그리고 척 슈머 상원 의원의 조인트 스테이트먼트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또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